자, 오일러 공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오일러 공식이 실제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실제 물리학 문제도 쓰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정말 좋은 성질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몇 가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익스포넨셜 펑션은 우리가 이제 리얼 펑션으로 다룰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엑스포넌트가, 그러니까 이 지수가 리얼 실수일 경우에 얘가 만약에 어떤 지수끼리 더하면 이게 각각의 지수 함수의 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지수의 성질이기도 하죠. 보통 지수의 성질인데 이게 지수가 실수인 것으로 확대됐을 뿐이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로도 확대할 수가 있고요. 컴플렉스 펑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G1 어떤 두 개의 복소수가 있다고 쳐요. G1, G2 복소수 변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인데 넘버 복소수인데 이 복소수를 두 개를 지수에서 더하면 이게 각각의 지수 함수의 곱과 동일하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오일러 공식 적용을 하면 오일러 공식은 이제 우리가 엑스포넌트가 특별히 완전히 허수인 경우를 나타내는 두 개의 세타1, 세타2가 있다고 칩시다. 두 개의 앵글 각도가 있다고 치고 자, 근데 얘가 이런 거를 만족을 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I 세타1, 이 I 세타2 이렇게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복소 평면에 전부 원에 해당하는 거죠. 자, 원을 하나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리죠. 이 반지름 1인 원인데 자, 이 원에 있는 원과 만나는 모든 점들이 다 여기 익스포넨셜 I 세타 2의 I 세타 승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임의의 두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세타라는 게 하나 있고요. 얘가 이게 세타면 이 I 세타 1이라고 쓰죠. 세타 1이 될 거고요. 또 다른 점을 여기에 I 세타 2가 있다. 이게 세타 2고 이 점은 그럼 2의 I 세타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어디에 되느냐? 이 곱한 값도 여기 이 관계식에 따르면은 어떤 원의 다른 지점이 될 거고요. 그 점은 우리가 여기에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값이 2의 I 세타 1 더하기 세타 2인데 자, 바로 이 각도가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 성질을 이제 오일러 공식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오일러 공식에 적용을 하는데 자, 얘는 코사인, 좌변은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허수 파트가 사인 값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각각의 익스포넨셜 I 세타 1, 익스포넨셜 I 세타 2 각각에다가 오일러 공식을 적용을 하면 세타 1 더하기 I 세타 1 세타 2도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에 첨자만 2로 바꾸고 자, 얘를 근데 풀어내면 자, 얘를 전개를 하면은 저기 리얼 파트가 실수부가 이렇게 나오고요.
저기 i 곱하기 i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도 실수부가 하나 나오죠. 자, 그래서 실수 파트가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그 다음에 사인인데 i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실수부고, 그 다음에 더하기 i가 공통으로 붙고, 자, 실수부 허수 파트는 이렇게 한번 나오고 이렇게 한번 나오겠죠. 자, 그래서 i의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자,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실수부는 실수비끼리 같아야 되죠. 두 개가 같으려면은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요. 또 허수부는 허수비끼리 또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죠. 아하,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코사인의 두 각을 더한 값의 코사인 값은 이런 이 각각의 코사인 사인 값과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왜 따라하니? 자, 이거 아마도 그 삼각함수를 배울 때 이거 외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 건데, 나는 이제 가물가물할 때마다 다시 유도를 합니다.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복소 평면을 써서 유도하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자, 이걸 그림 그려서 유도하려면 아주 힘들죠. 자, 이렇게 이게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삼각함수의 덧셈, 곱셈 이런 데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 그 rotation of a vector. 자꾸 영어를 위치의 회전. 나중에 우리가 벡터 개념을 배울 건데, 벡터 개념을 여기 명시적으로 수업에서 아직 하질 않았으니까. 자, 뭐냐면 여기 복소 평면 상에서요. 복소 평면을 살짝 빌려보고, 이 복소 평면이 있는데 다 지웁시다. 다 지우고 어떤 임의의 점을 하나 생각을 해요. 임의의 점을 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어디 G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G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제 반지름이 1일 필요가 없고 그냥 X 더하기 I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 성분, Y 성분. 실수부, 허수부. 자, 그리고 이것이 거리가 R이라고 합시다. 거리가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얘를 뭘로 쓸 수도 있냐면은 그 원래 이 각도가 세타면 그 코사인 사인 해가지고 2의 I 세타가 만약에 길이가 1이라면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길이가 R이니까 R만큼 뻥튀기 됐다. 또는 뭐 축소가 됐다. R이 1보다 작으면. 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얘를 뭘 하냐면은 얘를 돌리고 싶어요. 그냥 그대로. 돌리면 이 원래 위치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게 지금 이것에 지금 내가 하려는 구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래서 복제를 시키고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살짝 색깔을 바꿔주고 자, 이만큼 돌아갔어요.
이 각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죠. 세타랑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 점은 새로운 복소수가 되겠죠. 복소평면을 표시하면 새로운 복소수가 될 거고, 얘를 x 프라임 더하기 i의 y 프라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과 xy 그 다음에 phi의 관계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 관계를 구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바로 이 복소평면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실은 복소평면이 아니라 그냥 2차원 좌표계라고 생각을 해도 똑같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소평면을 가지고 이걸 생각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아주 간단한 게 G'은 크기는 그대로 있고요. 크기는 그대로 있고 얘가 만약 R이 1이라면 그대로 exponential I 세타를 에다가 다시 파이만큼 더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R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또는 이게 원래 R 2의 I 세타에다가 exponential I 파이를 붙인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또는 이게 원래 이 원위치에서의 복소수 값이잖아요. 또는 이거를 G의 2의 I 파이다. 또는 X 더하기 I의 Y의 2의 I 파이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걸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다시 써보면 G 프라임은 X 프라임 더하기 I Y 프라임이니까 라고 한 게 마지막에 쓴 거. 자, 이것과 동일해지는 거고요. 이걸 다시 쓰고, 자, 이거를 풀어서 쓰면 x 더하기 i, y의 오일러 공식을 써서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또 전개를 하면 실수 성분은 x 코사인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iy 곱하기 i 사인 파이에서 또 실수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y 사인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허수 파트는 i를 붙여놓고 어떻게 돼요? x 사인 파이랑 y 코사인 파이 두 개가 나오죠. x 사인 파이 더하기 y 코사인 파이. 자,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실수 파트는 실수 파트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파트는 허수 파트끼리 같아야 되기 때문에 x 프라임은 이 값이 되고요. 파이만큼 돌아갔을 때 x 성분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y 성분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위치의 회전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행렬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이 행렬에 관해서는 수리물리학에서 좀 더 배우게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수리물리학 강의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 이 채널에 다른 플레이리스트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죠.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하고 사인 파이의 코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x 프라임은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걸 더한 거니까 이게 동일하죠. y 프라임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걸 더하니까 또 이거 동일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가 2 곱하기 2 매트릭스가 우리 알파이라고 쓰면 어떤 위치 x, y를 파이만큼 돌리는 그만큼 각도 파이만큼 회전시키는 회전에서 반시계 방향입니다. 관습적으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요. 항상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회전을 하고 회전시키는 행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렬. 자,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새로운 성분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회전된 위치의 x 성분과 y 성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자, 요 매트릭스에 관해서는 뭐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많을 테니까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거 잠깐 하이퍼볼릭 펑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본격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이 하이퍼볼릭 펑션은 여기서는 그냥 사인 코사인 함수와 익스포넨셜 함수 등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또 다시 이 복소 평면을 다시 쓰고 여기서 다시 한 개만 남기고 요거 다시 반지름이 1이라고 하고요. 요거에 정확히 x축을 기점으로 정확히 거울 반사를 시킨 위치가 있겠죠. 요 점은 이제 익스포넨셜 i 세타인데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린 거죠, 이거는. 근데 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린 x축에서부터 시계 방향만큼 세타축으로 돌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는데 이렇게 돌린 거요. 색깔을 바꿔야겠다. 이것도 회색으로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세타고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세타로 돌아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부호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가 되겠습니다.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오일러 공식에 따르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인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i의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x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가 되고 y축은 정확히 부호가 바뀌죠. y축 값은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x 값은 똑같지만. 자,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자, 여기서 물론 우리가 함수의 성질을 보면 코사인의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하고 같고요. 우리가 그래프를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인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 자, 이걸 우리가 보통 이븐 펑션, 이걸 오드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븐 오드가 홀수 짝수가 아니라 짝수 홀수가 아니고요. 대칭. 이건 대칭이란 뜻이고요. 이건 반대칭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뭐 우함수, 기함수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상한 번역인 것 같아서 오드가 기묘하다 해서 기함수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별로 기묘하지 않아요. 그냥 반대칭이다. 그래서 그 번역을 제가 좋아하지 않고요. 아무튼 even 펑션, odd 펑션이다 이렇게 부르면 대칭이다, 반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따로 끄집어내서 exponential i 세타는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고 i 사인 세타고 요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요렇게 되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걸 알 수가 있는 두 개를 더해봐요. 두 개를 더해보면은 좌변은 exponential i 세타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i 세타 이렇게 되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은 2배가 되죠.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리고 더하면은 사인 세타가 이쪽 허수 파트는 지워지죠. 따라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역으로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마이너스 i 세타 나누기 2. 자, 이번엔 빼보죠. 이번엔 빼보고 색깔을 살짝 바꿔서 빼죠. 이번엔 마이너스를 할 건데 마이너스를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그 코사인 세타가 서로 캔슬이 되죠. 빼니까. 근데 여기서 빼기 하니까 더하기 돼서 2배의 i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2배의 i 사인 세타는 익스포넨셜 i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i 세타를 뺀 거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다시 보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쓰는 거고. 자, 이거를 또 일반화를 시키는데 코사인 사인 함수도 일반화를 시켜요. 세타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는 각도가 실수인 경우에만 정의가 됐잖아요. 근데 얘를 z라고 부르고요. 그 z는 여기서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인 경우까지 확대를 해서 정의를 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복소수 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는데 이거를 여기에 넣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미 우리가 그 지수가 실수든 허수든 다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실수인 거는 우리가 잘 정의가 되고요. 2라고 하는 넘버가 숫자가 오일러 수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고 지수가 허수인 경우는 그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복소수인 경우도 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코사인 세타를 그냥 코사인 z라고 부르고 똑같이 쓰는데 이걸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고 뭐 색깔도 그냥 통일합시다. 그대로 쓰고 대신 여기서 세타를 그냥 z라고 쓰고 이거를 컴플렉스 베리어블에 대한 사인, 코사인 펑션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정의가 되죠. 이렇게 되면 정의가 되고 이게 이제 복소수, 그러니까 컴플렉스 아규먼트, 앵글에 대한 컴플렉스 베리어블 z에 대한 z는 이제 당연히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있는 거죠. 에 대한 코사인 사인 펑션이 되겠습니다. 펑션의 정의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정의가 돼 있잖아요. 익스포넨셜 펑션은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펑션이 예를 들어 이게 z다 하면은 얘는 익스포넨셜 x 더하기 i y인데 물론 여기 i가 들어가 있지만
얘는 exponential x하고 exponential i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 잘 정의되고 이건 오일러 포뮬러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코사인 사인 함수도 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겠는데, 특별히 z가 다시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복소수와 실수와 허수와 복소수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z가 i 알파인 경우, 그러니까 허수인 경우, 허수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 자, 그러면 얘가 이걸 그대로 쓰는데 코사인의 z 대신에 이 i 알파가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z i 알파를 넣으면은 i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i z는 플러스 알파가 돼서 얘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익스포넨셜 알파 이렇게 되는데, 순서를 바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i 알파는 2i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빼기 익스포넨셜 알파인데, 이것도 순서를 바꿔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대신에 i분의 1이 마이너스 i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얘는 이제 리얼이죠. 리얼 함수가, 그러니까 실수 함수가 되죠. 얘도 sin i 알파는 pure imaginary, 허수가 되는데, 요거는 요 허수분은 실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각각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코사인 하이퍼볼릭 알파다. 자, 요거를 사인 하이퍼볼릭 알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도 복소수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 리얼 알파, 실수 알파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고요. 요걸 우리가 통칭해서 하이퍼볼릭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하이퍼볼릭은 뭐냐면은 사실 쌍곡선, 하이퍼볼라가 우리말로 쌍곡선이라고 부르는데, 곡선이 두 개가 아니어도 쌍곡선 하이퍼볼라가 될 수 있어서 약간 이것도 번역이 좋진 않은데, 요 하이퍼볼릭 펑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